자, 매일 살펴보는 당일 관심주예요. 근데 사실 오늘은 관심주를 이제 매일 찍긴 하는데 사실 이 오늘 많이 제법 올라간다거나 급등한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정도로다가 자, 미국 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 물론 이제 당일날 매일 찍는 종목도 실제 성적이 좋고 또 며칠 기다리면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어제는 약간 흔들렸고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당일날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결국 음 당일 이제 시황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무너질 때는 방법이 없답니다. 물론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을 이겨내고 강한 종목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좀 우리나라 시장이 마냥 좀 깔끔하거나 좋아 보이진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시장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5시를 좀 지나고 있는데 다우산업이 마이너스 2%대, 나스닥이 마이너스 1%대, S&P 마이너스 1.5%대, 유럽 시장도 크게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게 끝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영향받죠. 물론 미국 시장이 저렇게 끝나도 우리나라 시장 혼자 좋으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기가 힘들죠. 당연히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 오늘 당일 관심주들도 물론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좋지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뉴욕 증시가 델타 변이 우려의 하락 출발하였고 항공, 에너지 관련주에 급락세를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주식이. 19일 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 성장률이 둔화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술주 고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 분기가 불가피하다는 월가의 일각 비관론도 고개를 든다고 하는데 기술주가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고 뉴욕 증시 분기는 불가피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20일 넷플릭스, 26일에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러나 거꾸로 이제 JP 모건하고 BOA는 이렇게 낙관론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크인베스트, JP모건, 모스는 좀 긍정적이고요. 자, 모랑 타이스 캐피털, 오메가 아드바이서 기술진단 부정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꾸준히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는 건데 일단 오늘 시장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일도 델타 변이발 재확산이 가속이 됐고 4차 확산 확실. 이게 10월 달 이번에 이제 급증했대 입원 환자들이 많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도 크게 무너졌고 우리나라도 이 델타 변이가 일주일 새 719명이 증가했습니다. 변이 감염 중 71%가 감염됐다고 하고 자 요새 이 전기주들 핫하죠. 종목도 살펴보면 탈원전의 체감 온도가 40도 폭염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갔고 전력난의 산업계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예비 전력이 올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인데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일찍 이 안정권을 벗어났다고 그래요. 또 이 40도 이런 폭염 때문에 산업용 전력 수요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탈원전 여파로다가 전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꼽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원전 3기 재가동 탈원전 버티다 전력난에서는 산업부에서 여름철 폭염하고 산업 생산 확대로다가 전력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이렇게 원자력 발전 3기를 잇따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놈들이죠. 그래서 정부의 원칙 또는 3기 이달 중 차례로 재가동. 자, 이렇게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전기주를 좀 봐야 되고요. 자, 이렇게 광명전기, 선도전기 계속 꾸준히 보고 있죠. 사실 광명전기 같은 경우 새벽 영상에서 찍은 지 며칠 됐죠. 좀 올라와서 벗어날까 하다가 어쨌건 아직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자 일단 어제도 8%도 올라갔다는데 일단 추세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월봉에서 장기 추세를 유지하는 월봉에서 추세가 엄청 좋죠. 지금 이전 고점까지 갔을 때 가격이 이렇게 이제 4,700원 최고점이 이제 5,500원대까지 간 적이 있는데 최소 5,000원대까지는 그래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 추세가 원체 좋아서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선두전기를 봐도 역시 월봉에서 강명전기보다도 낫죠. 다른 종목들은 여기를 찍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5,000원대 이게 가격이 보면 이제 5,125대 찍고 가고 있는데 이 친구 예전 고점이나 매물대까지 가도 6,000원에서 6,1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선에 전저점 찍고 올라가고 이번 주에서 좀 찍기만 안 되겠죠. 이번 주 저점이 4,870원대에서 4,800원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선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룡산업을 봐도 역시 자 월봉에서 2층 위치가 낮죠. 이제 60개선 찍고 돌아 나가는 분위기. 다른 전기조에서 굉장히 좀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물론 그만큼 못 간다는 거는 큰 이슈가 이쪽에 없다는 얘기도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얼마든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입순 잘 지키고 돌아나가고 있죠. 20주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시장이 오늘 뉴욕 시장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뉴욕 시장 급락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좋아요. 그래서 20주선 안 끼는 거 확인하시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전 변곡점들 이 가격도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관심주는 일단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KBI 메타를 보면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기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고 우리 우상향 할 거야 건들지 마 이러면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고 5개선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뉴욕 시장이 급락한 거 관련해서 5개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유지가 되고 주봉에서 역시 이 변곡증과 매물도 한 방에 다 뚫었죠. 그러니까 이따 매물대예요 이렇게. 주식은 아무리 시장이 무너져도 깨지 않으면 되는데 시장이 무너질 때 주식이 깨지 않을 자리를 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무너지는 거고 내 종목도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즉 내 주식이 깨지 않아야지 깨지 않았다는 얘기 시장에 무너져도 버틸 수가 있는데 시장도 무너지고 내 주식 깨졌겠다 위험한 거죠. 이 KBI 메탈도 역시 5선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밑으로 쭉 무너지기 때문에 순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일봉 상태는 좋아요. 이렇게 땡땡이 두 개가 생겼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주봉에서 변곡점 돌파할 때 일봉에서 땡땡이가 생겼다. 그럼 순간 잘 올라갈 수 있어서 부력을 하는데 뉴욕 시장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급 무더위 예고에 폭염 관련주가 급등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름용 가전제품과 관련된 업체들인데, 얼마 전에 에어컨 관련주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에어컨 관련주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하나씩 상한가를 때려요. 자, SPG, SCD. 어제 SCD가 꽤 크게 올라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17% 갔다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SN테크도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시원했죠.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S&P 것도 보면 전날 이렇게 올라가고 어제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월봉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직 갈 확률, 그러니까 더 올라갈 확률이 있죠. 이렇게 높은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이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예전 매물 다 뚫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I 매트하고 똑같이 월봉에서 중요한 병점 뚫고 나가고 한 방에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당연히 갔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금 쫓아가 사는 것보단 좀 눌림목 줄 때 사시는 게 낫고요. 이런 이제 이 에어컨 관련주에서 어제 SPG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SPG가. 자, 월봉에서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상황 최고가 달리고 있죠. 그래서 좀 그거 조심해야 되고 SCD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시면 거의 상황 최고가 달리고 있어요. 거의 다 그린 것 같아요. 주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에서도 너무 쫓아가서 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잘 올라가고 있긴 해서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닉스가 많이 안 올라갔죠. 지금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20개선 있고 돌고 나갈 건데 아직은 조금 싼 저점의 분위기에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60선까지 깨놓는 약간 좀 바닥권이에요. 이거 깨놓으면 위험한데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죠.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틀 동안 이 여름 관련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막 이런 데 있는 거에 비해서 사실 이닉스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안정적으로 살려면 이닉스가 좀 낫지 않나 싶고 20에서 깨면 손절.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텍도 마찬가지죠. 오텍은 어제 이렇게 한 7%대 급등했었어요. 급등했다가 꼬리 길게 달았는데 월봉의 위치를 보면 높지 않죠. 이런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져도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주봉에서 보시니까 오늘 꼬리 잘 딛고 올라가죠. 이 자리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오수선만 깨지 않으면 오텍도 역시 추세를 유지해서 잘 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꼬리 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 뉴욕 증시 좀 안 좋은 것과 관련해서 아마 밀리면 5일선이나 이 1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 같습니다. 자, 삼영화학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한국 1호 화학기업 삼영화학에 무슨 일이 이렇게 장난과 경영권 분쟁에 나선 99세 창업주의 일이 있는데, 사실 이 삼영중공업이 오늘 24일 주주총회를 할 건데, 이 명예회장과 이 대표가 합의가 없을 경우 양측이 삼영중공에서 표대결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 삼영화학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왜 들고 왔냐면, 사실 이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주식에는 약간 호재가 돼요. 서로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잠깐 살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꼬리 달고 주식이 반응이 있죠. 이렇게 대량거래 실리면서 꼬리 달고 또 꼬리 달고 이때 월봉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낮지 않아요. 물론 예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이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러고 추세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5개월선 이탈하면 안 돼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호선까지 잘 올라타고 있는데 주식은 이렇게 5호선 타고 올라갈 때가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고점에 있으면 깨면 위험하니까 5호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다는 거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어제 5호선 회복해줬죠. 그래서 5일선만 깨지 않는 한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이 경영권 분쟁은 항상 이 주식에는 약간 호재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5일선 깨지 않는 한은 잠깐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관련 기사 있길래 살펴봤고요. 대통령이 독일리비 불참을 했죠. 한일 간 협의가 정상회담 성과를 미흡했고, 자, 문 대통령, 이렇게 스가 총리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해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리비 불참.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반일 테마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반일 테마 중에 다른 종목들은 크게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이 모나미를 보면, 자, 이 모나미가 월봉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여기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충분히 필요한데 이때가 작년 8월, 올해가 7월, 1년 정도 되긴 한 건데, 어쨌거나 좀 더 옆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모나미 순간 급등하면 왜 이렇게 급등해요? 가격 좀 해놓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5,680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5,800원이죠. 그러니까 5,700원대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순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일봉에서도 역시 크게 높은 위치, 이런 높은 위치가 이제 순간 반일 테마에 껴가지고 무난하면 순간 이게 잘 올라가요. 급등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런 기상학교에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긴 한데 꼭 오늘 증시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라고. 어쨌거나 반일 테마로서 모나미의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까지는 반일 테마로 관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박셀바이오가 어제 간만에 떴습니다. 말기암 치료제 기술 개발 소식 급등했는데 자연살페 NK 세포 생산 기술을 했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이 간암 등 말기암 환자 치료에 쓰는 NK 세포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기술 개발에서 특허를 출원. 기술 개발.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제가 따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드려요. 근데 박셀바이오를 보면 사실 주가는 꽤 예전에 이렇게 상장해서 이렇게 만 원 정도 하던 주식이었어요. 만 원 하던 주식이 평 가서 30만 원. 즉 30배 올라간 거죠. 많이 올라간 거죠. 급락했죠. 그래놓고 30만 원 가까이 하던 주식이 이제 10만 원도 안 되게 복귀 못한 거예요. 복귀할 때도 이제 이 박셀바이오 가장 좋게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5개월선 회복해줘야 돼요. 근데 5개월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94,700원이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요거만 회복해주면 되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5호선이 아직은 자 깔끔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5호선을 완벽히 회복해줘야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다행히 이렇게 이제 급등했는데 이평선 세개 다 뚫었죠 동시에. 그러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터졌기 때문에 이제 이 60일선이나 5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이제 5일선이 이평선이 다 뚫을 거예요. 추가로 조금 더 급등할 수 있고 원체 오랫동안 많이 조정받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이제 반등할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과 주봉 같은 데서 5선을 회복해주고 20선 회복해주고 일봉에서 21선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셀트리온이 4kg나 델타 변이 효능이 있다고 기대가 엄청 강세가 있다고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하나도 안 올라갔죠. 보시게 되면 델타 변이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좋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이 어제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개월선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일봉에서도 21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요거까지는 다행이에요. 그리고 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조정 들어왔고 또 이번에도 급등했다 가격 조정. 이 친구 목표가 그때 40만 원대 가까이 찍어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개월 잘 지켜주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 제법 고점에 있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주봉에서는 옆으로 가고 있죠. 5주선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 화수목금 사거래를 남았는데 이렇게 5선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좀 완벽하게 회복해 줘야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델타 변이가 요새 조금 시장 영향을 준다고 보면 이 레키로나가 영향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옆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급등하려면 어차피 이평선 세 개를 다 뚫어놓는 그러니까 여기 상승해줘야 돼요. 아직은 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셀트리온 헬스케도 같이 움직이죠. 셀트리온을 보면 되는데 역시 어쨌거나 월봉에서 21개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추세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레키로나가 진짜로 이 델타 변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시장에서 좀 크게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이 제약바이오주도 역시나 이 주식 시장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오늘 시장만큼은 조금 보수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어 지니언스가 포스티스 코리아와 재택근무 보안 시장 개척을 합니다. 지니언스가 포티넷 코리아와 재택근무 시장 보안 시장을 개척하는데 광범위하고 자동화된 통합 사이버 보안 기업 포티넷 코리아와 19일 어제죠.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니언스 주가를 잠깐 봤는데 일단 특이주라 크게 뭐 아직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죠. 근데 월봉에서 까고 깜짝 놀랐어요. 월봉에서 추세가 엄청 좋아요. 이 5개월 선마이트라잖아.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4월 달에 고점이 이렇게 9,700원대였거든요. 이거를 돌파해야 더 날아가고 못 돌파하면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기서 관련 없이 조심해야 되고 일단 주봉에서 5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5주선을 지킨다는 거는 우리가 추세를 유지한다는 걸 얘기해요. 좀 좋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21선 위에 있죠. 21선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자, 불붙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경쟁, 암호화폐 대체할 있죠. 미국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가 생기면 암호화폐가 불필요하고 비트코인 견제, 현금사회 좀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코인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트코인 하시면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오래전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디지털 이하나를 이제 밀어붙였었는데 이 디지털 이하나 나라에서 밀어붙이는 디지털 화폐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걸리적거리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많이 박살났죠. 자,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가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CBDC 도입률이 가속화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두 종목 정도가 좀 있어요. 물론 이미 핫한 종목은 좀 많이 핫해요. 그래서 이 파버나인, 한국전자금융 이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 파버나인을 보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죠.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5선과 이 앞에 있는 이 이동평균선 세를 다 동시에 뚫는 강력한 이런 이 거래량이 터졌죠. 엄청나게 강력한 거래량이보다는 이동평균선에서 5주선 한 방에 뚫는 자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일봉에서 일단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은 되지만 일단 5일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은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니까 급하게 쫓아가는 걸 기다렸다 눌림목 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기다렸다 시장 무너질 때 하면 돼요. 좋은 기회에서 타이밍이 돼요. 또 하나가 이제 한국전자금융인데 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60회선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이 60회선 위에 있으면 이 고점에 있으면 시장 무너질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바로 손절 쳐야 돼요. 안 그러면 크게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 60회선 밑에 있는 거 이제 바닥 탈출형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렇게 파버나이트를 한 방에 뚫었고 자 이렇게 매절 앞에 있는 매물대 한 방에 뚫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자리가 얼마냐면 7,580원이에요. 지금 7,860원이죠. 그러니까 7,582원만 깨지 않으면 주식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요새 정치 쪽 좀 핫하죠? 잠시 이거 먼저 끝내고, 자, 박하경제 집값 공포 끝내겠다 해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이 정치 쪽이나 이 엮여 있으면 보통 건설, 그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인테리어 관련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대원이라는 종목을 보면 월봉에서 이치가 낮죠. 지금 엄청나게 높은 위치도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추세가 유지되어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우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격이 멀지 않기 때문에 좀 무너져도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하루하루 선거 보려고 하지 말고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자 조금 무너지긴 했어. 오늘 좀 더 무너질 수는 있어요. 60일선까지. 그러니까 요 60일선 근처에 급등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만약 시장이 무너져서 60일선까지 깨지면 여기서 매수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 미국 증시가 얼마나 더 보낼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국 증시를 매일 체크해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일단은 내일부터 좀 살아나야 되고 오늘은 일단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까지 다 밀리겠죠. 자, 벽산도 역시 건축 관련주, 인테리어 관련주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추세 깨졌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 5개선까지 밀릴 수 있겠어요. 벽산의 5개선 가격이 얼마냐면, 자, 이렇게 4,150원, 4,1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깼죠. 근데 예전에 지켜줘야 될 매물대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4,100원대. 아마 오늘 밀리면 4,100원대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4,100원대 찍고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까지 밀려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오늘 이제 시장 무너지면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현대리바트 이 종목도 보시면, 상당히 월북에서 추세가 좋아요. 그리고 60개선 밑에 있죠. 그러면, 물론 60개선 밑에 있다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60개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순간 이걸 뚫으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색 선이 자 5개월선인데, 이 5개월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돼요. 주봉에서 역시나 이렇게 5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21선 지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주죠. 현대리바트 하면 다 아시죠? 현대리바트.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 관련주로서 정치 이 정책주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테리어 관련주로서 이제 현대리바트도 꾸준히 보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덱스터가 넷플릭스하고 이제 장기 업무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꾸준히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역시나 월봉에서 높지 않죠. 이게 높은 데가 아니고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거라 꾸준히 관심 갖고 올 필요가 있어요. 주봉에서 아마 오늘 5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죠. 오늘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 친구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자 8,900원대인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9,500원대죠. 그래서 8,900원대까지 밀리고 돌아 나갈 때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황금 ST, 알로코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 그래서 2차전지 좀 핫하다고 그랬죠. 시장의 주도주로다가 2차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황금 ST 월봉을 보면 역시나 추세가 깔끔하게 전개되어 있죠. 모든 주식은 제가 추세 순응한다고 그랬죠. 주식은 이렇게 추세에 순응해요. 우리는 순응할 거야. 우리는 한번 상승 추세 타면 같이 갈 거야. 순응하는데 잘 올라타고 있죠. 황금 ST 괜찮고,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53방에 돌파해주고 예전 매물대 위에 있죠.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 무너지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되고, 일봉에서 보면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21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알루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월봉에서 높지 않은 위치에 있고, 5개월 10개월선 사이 이렇게 음봉으로 있는데 이 5개월 1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꼼꼼히 보시고요. 주봉에서 역시 5선 20선 근처에 있죠. 이격이 다 모여 있어요. 이격이 모여 있어야 순간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20원 깨고 내려왔지만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2차전지 관련주가 꽤 높은데 이 덱스터하고 유력의 한국 ST만 크게 높지 않으니까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SPG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에어컨 관련주긴 한데 월봉에서 5개월선만 깨지 않는 한 추세는 괜찮으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고, 항공우주도 보시면 이제 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이런 것과 좀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우주도 월봉에서 보면 꽤 크게 높지 않아요.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어. 60개선 밑에 있고, 그래서 여기 지지부진하다가도 언제 한번 튈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렇게 막 거래에 붙거나 그런 건 아니하지만 5개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고, 주봉에서 이렇게 이동평 3개, 5선, 10선, 20선 3개 위에 있죠. 이제 음봉은 떨어지긴 했지만 이 자리 밑에만 깨지 않으면 순간 급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보고 계시는 게 좋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다시 20원 지켜주고 들어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뉴욕 증시 무너진 것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 시장은 아마 이 하락 도전 국면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아침부터 서둘러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좀 관망한 다음에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